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 1화부터 3화까지 보고 왔는데요. 이에 대해 스포일러 후기를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누르세요. 먼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자면 총 13부작이고 첫 공개일은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에 1화부터 3화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출연진의 심사위원으로 백종원 대표님과 안성재 셰프님, 진행의 남두영 성우님, 그 외 많은 셰프님들이 참가하세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이기 때문에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에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시즌1을 안 보셔서 모르시더라도 시즌2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흑백요리사 시즌2는 대한민국에서 명성이 높으신 최고의 스타 셰프분들과 맛으로 인정받으신 다른 실력파 요리사분들이 함께 요리 경연을 벌이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가 100명인데요. 여기서 백수저 20인, 흑수저 80인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백수저 20인은 요식업계에서 미쉐린 1에서 2스타 또는 다른 음식 분야의 명장, 유명 대회 우승자, 세간의 명성이 높으신 분들이 나오시고요. 흑수저 80인은 백수저의 명성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맛으로 엄청 유명한 각 분야의 요리 전문점의 셰프님들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백수저 20인과 흑수저 80인이 요리 경연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계시는 백종원 대표님과 안성재 셰프님이 심사를 하셔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우승하면 상금 3억 원을 받게 되고 그에 못지않은 명성 또한 얻으실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인 흑백요리사 시즌2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화는 먼저 흑수저 셰프님들의 소개가 나오는데요. 튀김, 닭발, 병어조림, 돈가스, 떡볶이 같은 맛집 사장님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유명 파인다이닝 식당에서 일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음으로 백수저 18명이 소개가 되는데 손종원 셰프님, 정우영 셰프님, 레이먼 킴 셰프님, 샘킴 셰프님 같이 방송에서 많이 보시는 스타 셰프님이 나오시고 선재 스님이라고 사찰 음식 명장분도 계시고 후덕죽 셰프님이라고 중식에서 최고로 꼽히시는 분도 나오십니다. 자막과 해설 및 인터뷰로 백수저 분들의 양력이나 이분들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심사위원으로 백종원 대표님과 안성재 셰프님의 소개가 나옵니다. 안성재 셰프님은 미쉐린 3스타로 심사위원으로서 실력과 명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요즘 백종원 대표님이 논란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요리 경연 대회의 심사위원으로서 그 전문성에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백종원 대표님이 지금처럼 논란이 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미리 찍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송을 내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엄청 큰 스튜디오에 흑수저 80명이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을 만들어 놓고 먼저 심사를 통해 백수저 18명과 상대할 흑수저 1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첫 라운드에는 100분 동안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요리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100분을 다 쓰지 않고 자신의 요리가 완성이 되었다면 먼저 심사를 받아도 됩니다. 제한된 선발 인원인 18명 안에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며 18명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심사에서 떨어뜨리기에는 애매한 보류된 인원들 중에 선택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히든 백수저라고 새로운 백수저 2명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시즌1의 참가자 최강욱 셰프와 김도윤 셰프였습니다. 이 두 셰프님들은 이번 흑수저 선발대회에서 흑수저와 같이 요리를 만들어 심사를 받게 되는데 두 분 중에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 수만큼 흑수저 선발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선발 인원이 18명인데 한 분이 통과하시면 19명이 되는 것이고 두 분이 통과하시면 20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탈락하면 그냥 탈락입니다. 그 다음부터 못 나와요. 이제 흑수저 80명과 히든수저 2명이 요리 경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보거, 떡볶이, 돈가스, 바베큐, 장어, 김치찌개, 별의별 요리가 다 나와요. 거기에 분자 요리하시는 요리 과학자 셰프님이 나오는데요. 설탕 공예로 사과를 만들고 그 안에 사과로 아이스크림을 넣은 것을 채운 디저트 같은 음식을 만드시더라고요. 안성재 셰프님이 심사하시길 너무 옛날 테크닉이고 그냥 사과가 더 맛있다면서 탈락시켜버립니다.
냉정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서촌 황태자 셰프님이 대구로 속을 채운 카넬론이라는 음식을 만드셨는데 안 셰프님이 심사하시길 간이 따로 놀고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탈락! 그리고 황금손 셰프님은 백합 보쌈 김치를 준비했는데 안 셰프님이 조개가 질겅질겅 씹힌다고 탈락! 다음으로 백종원 대표님이 심사를 하는데 역시 예능인답게 먹방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큰 버거를 와구와구 드시는데 셰프분들이 주변에서 감탄하고 박수치고 아주 예능을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이후에 백종원 대표님의 평가로 햄버거, 백숙, 부대찌개, 돈가스 등등 여러 셰프님들이 탈락하셨습니다. 이제 술 빚는 윤주모라는 셰프님이 등장하셨는데요. 직접 경영장에서 술을 빚어서 소주를 만들고 호박찌개랑 수육하고 내놨는데 안 셰프님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면서 생존하시게 됩니다. 이제 히든 백수저 김도윤 셰프님이 자신의 2천만 원짜리 제면기를 가져와서 면 요리를 하시는데 들긴 면을 만들었어요. 넓은 면에 국물이 없는 특이한 면 요리였는데요. 여기에 히든 백수저 룰이 있는데 심사위원 두 분의 만장일치가 나와야 통과가 됩니다. 백 대표님과 안 셰프님이 드셔보시고 각자의 결과가 제작진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백 대표님은 여태껏 처음 경험해보는 맛이라고 생존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안 셰프님은 탈락을 주셨습니다. 빠바밤! 그러면서 1화가 끝나게 됩니다. 2화는 김도윤 셰프님의 음식에 대한 안 셰프님의 탈락 선언으로 시작되는데요. 평가하시길 답답함이 느껴지고 자신의 입맛에는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아 탈락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김도윤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최선을 다했고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다며 쓸쓸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병어조림, 해물파전, 제육볶음, 떡볶이, 김치정식, 한식 뷔페, 떡갈비 다 탈락합니다. 이제 서울 엄마라는 셰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소고기 묵국, 너비아니, 초나물 냉채로 한상 차림을 내놓으셨더라고요. 백 대표님이 드시고 평가하시길 엄밀히 따지면 사실 서울 음식은 궁중 음식의 유산이라 하시면서 군더더기가 없고 담백하다고 말씀하시며 생존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 간 돼지곰탕님이라고 뉴욕에서 돼지국밥집을 내셔서 대박나신 셰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자신의 시그니처 메뉴인 맑은 국물에 돼지곰탕 요리를 내놓습니다. 백 대표님이 드시고 뉴욕에서 돼지국밥집이 성공한 게 그냥 운이 좋으시다고 생각했는데 셰프님의 돼지국밥을 먹고는 느끼함이 없고 담백하다면서 왜 세계 사람들이 돼지곰탕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생존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다른 미쉐린 3스타 셰프님들과 함께 일을 하신 3스타 킬러분이 계시는데 함께 일한 셰프님들 중에 안성재 셰프님도 계셨어요. 이분의 요리는 오징어 튀김하고 오징어 먹물 리조또를 만드셨는데 안 셰프님이 평가하시길 먹물 리조또는 맛있지만 곁들인 튀김 같은 것이 너무 과하다고 하시면서 탈락은 아니고 보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평 외톨이라는 셰프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떡갈비랑 고등어 비빔밥을 내놓으셨는데 고등어를 구워서 비빔밥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곁들여서 술상을 완성하셨습니다. 백 대표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고등어에 가시가 많고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그것으로 비빔밥을 만들었냐고 지적을 하자 사평 외톨이 셰프님이 자신이 연구해본 결과 자신의 고등어 비빔밥은 가시도 없고 비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합니다. 백 대표님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고등어 비빔밥을 드시는데 놀랍다면서 정말로 비린내가 안 난다고 칭찬하고 생존을 하시게 돼요. 다음으로 아기맹수 셰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고기나 밥은 하나도 없고 나물, 두부, 꽃게알로 술상을 만드셨어요. 백 대표님이 평가하셨는데 나물 하나하나에 술안주가 될 수 있도록 짭조름하게 간을 잘했다고 생존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렌치 파파 셰프님이 계시는데 프랑스 요리를 대표로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아귀, 랍스타, 조개를 넣어서 프랑스식 해물탕인 부야베스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자신의 아이가 발달 장애를 겪고 있어서 그 아이의 치료를 위해 식당을 그만두고 아이와 함께 긴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아이에게 요리사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도전했다는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응원하는 셰프님이세요. 백 대표님이 맛있다고 평가하시며 생존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요리괴물 셰프님이신데 이분은 뭐 경력이 세계에서 유명한 식당에도 계셨고 미쉐린 2스타도 받은 식당에도 있으셨던 실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백수저분들이 위에서 요리하는 것을 바라보거든요. 다들 이 요리괴물님을 경계하는 겁니다. 닭발하고 양송이로 육수를 내서 봄나물과 참나물, 트러플을 사용해 죽을 만들었는데요. 안 셰프님이 드시고 봄나물하고 죽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고 칭찬을 하면서 생존을 확정하셨습니다. 중식 폭주족이라는 셰프님이 계셨는데요. 이 셰프님은 삼겹살 요리를 하시는데 삼겹살을 통째로 튀기고 얼려서 사과 껍질 깎듯이 얇고 길게 저미는 거예요. 그걸 돌돌 감아서 나중에는 탑을 만든 겁니다. 속이 빈 고기탑에 시래기를 넣어 쪄버려요. 그래서 완성된 피라미드 형태의 삼겹살찜 위에 소스를 뿌려서 완성을 한 겁니다. 그걸 보탑육이라고 부른대요. 이제 백 대표님이 평가하는데 예쁘고 정교한데 입안에서 우적우적 씹힌다고 덜 익었다면서 탈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중식 마녀라는 셰프님이 계시는데 역시나 이름 그대로 중식하시는 분이에요. 정가복을 하셨는데요. 이 정가복이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전골 요리인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볶음 요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섞어서 재해석한 자신만의 정가복 요리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계란 지단을 넓게 보자기처럼 만들고 그 위에 볶음 해물을 넣어 그걸 감싸 만든 요리였죠. 이게 또 먹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보자기처럼 감싼 지단의 꽁지를 잘라서 그 안에 게살 스프 같은 소스를 끼얹어 먹는 것이었어요. 백 대표님이 오셔서 시식을 하는데 대뜸 그냥 정가복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탈락이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맛있는 정가복이에요 라고 아재 개그 같은 평가를 하셔서 생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베큐 연구소장님이라고 나오시는데 바베큐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더라고요. 흑백 요리사 요리 경연에는 100분이라는 요리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베큐는 12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셰프님이 빨리 만드는 법을 연구해 오신 거예요. 바베큐를 그릴에 참나무로 굽고 찌고 오븐에 굽고 자신이 연구해 온 요리법으로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간장 소스를 베이스로 미국식 바베큐를 재해석해서 내놓으셨습니다. 백 대표님이 평가를 하셨는데 드시고 어떻게 이 시간 안에 성공했냐고 하면서 생존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번엔 삐딱한 천재 셰프님이 나오셨는데요. 이분은 백수저로 나오신 이준 셰프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준 셰프님이 평가하시길 독특한 것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생대구 머리를 플레이팅하고 그 안에 대구 이리를 대구의 뇌처럼 보이게 만든 요리가 있거든요. 보기만 해도 식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행히 손님에게는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튼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2 경연에서는 아주 생소한 토끼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토끼 요리가 닭 가슴살처럼 아무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스가 중요한데 자신이 연구한 토끼 간을 집어넣은 소스를 아래다 뿌리고 그 위에 요리한 토끼 요리를 얹어서 토끼 요리를 만든 거예요. 안 셰프님이 평가하시는데 보류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그때 히든 백수저 최강록 셰프님의 요리가 끝난 거예요. 민물 장어를 가져오셨더라고요. 특이하게 장어를 토막을 내서 굽고 찌고 마지막엔 조리기 시작합니다. 두부도 조리고 채소도 조리고 모든 것을 조려 채소를 곁들인 민물 장어조림을 완성해요. 이제 최강록 셰프님은 히든 백수저라서 두 심사위원의 만장일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먼저 백 대표님은요. 너무 부드럽고 간이 기가 막히게 잘 배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생존을 주셨습니다. 이제 안성재 셰프님만 남았는데요. 안 셰프님은 조림에 대해 최 셰프님만의 확고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빠바밤! 여기서 2화가 끝나게 됩니다. 3화는 최강록 셰프의 장어 조림에 대한 안 셰프의 평가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결과는요. 최강록 셰프 생존! 안 셰프님의 추가 평을 들어보면 깔끔하고 담백한 조림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수저님들 수가 19명이 되어서 흑수저분들의 선발 인원이 18명에서 19명으로 한 명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식하시는 부채두사 셰프님이 계셨는데 민물 장어 덮밥을 만드시는 것 같았어요. 부채로 숯불 위에 장어를 굽고 계시더라고요. 부채를 붙이는데
특이하게 나비처럼 살랑살랑 붙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숯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붙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일본의 유명 장어 덮밥집에 가서 직접 배워온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동경식 장어 덮밥이었어요. 백 대표님이 심사하시는데 다 좋은데 자신이 판단하기에 애매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칼마카세라는 일식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 주방에 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일식 김밥인 마키를 준비하셨는데 김 대신 물을 얇게 썰어서 그걸로 마키를 만들고 아주 얇게 썬 말을 소면처럼 만들었어요. 거기에 밥과 금태구이가 있는 요리였습니다. 안 셰프님이 심사하셨는데요. 다 좋은데 먹는 순서가 조금 이상하다며 이분도 보류가 되셨습니다. 다음은 면 요리 하신 분들이 줄줄이 나오셨는데 주르륵 다 탈락하셨고요. 하지만 그때 무셰팔 셰프라는 면 요리 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소바면을 직접 반죽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스토리가 나오는데 오른손에 근육이 빠지는 난치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병이 있지만 멋진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나오셨다는 멋진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팔님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메밀면과 닭 육수로 우려낸 쯔유를 만드셨는데 안 셰프님이 심사를 하셨습니다. 간이나 밸런스가 너무 좋다고 생존을 하셨어요. 이제 유행왕 셰프님이 소개가 되는데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라자냐를 만드시는 거예요. 백 대표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시며 보류를 주셨고요. 다음으로 안녕 봉주루 셰프님이셨는데요. 이분은 프랑스 요리와 한식하고 퓨전한 랍스터 김치 비스크라는 요리를 하셨습니다. 안 셰프님이 드시고 랍스터의 익힘 정도가 완벽하다고 칭찬하면서 생존을 확정했습니다. 이후에 천생연분이라는 셰프분이 나오시는데 이분도 랍스터 요리를 선보여 생존하셨고요. 키친보스 셰프님이 계시는데 봄나물 새우죽을 준비하셨거든요. 이분도 생존하셨고요. 다음으로 보고회 닭발 탈락. 망원시장 히어로님은 돈가스를 만들었는데 보류가 되셨어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탈락 또는 보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식을 보여준 반찬술사 셰프님도 생존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9명 선발에 14명이 생존하셨고 나머지 5명 자리에 전에 보류되었던 인원 중 심사위원의 선택으로 5명이 선발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칼마카세, 삐딱한 천재, 부채도사, 유행왕, 3스타 킬러 셰프님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백수저 19명, 흑수저 19명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1대1 대결입니다. 대결 주제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를 만드는 건데요. 식재료는 공개가 되지 않고 지역만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1대1 대결 상대가 된 흑수저와 백수저가 공개된 지역 중 하나의 지역을 선택하면 그때 식재료가 공개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식재료를 사용해 상대방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결을 펼치는 방식이었죠. 매치 상대를 정하게 되는데 손종원 셰프님이 나오셨거든요. 반대편에 흑수저는 보류 인원이었던 3스타 킬러님이 매칭이 되셨습니다. 두 분이 상의하셔서 원주 지역을 선택하셨어요. 원주 지역의 땅이 갈라지고 대결 식재료가 올라오는데 바로 원주 한우 우설이었어요. 소위 혀입니다. 이제 빠르게 매칭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대충 빠르게 편집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매칭이 된 상대와 식재료로 80분 동안 1대1 요리 대결을 하는데요. 심사위원들은 눈을 가리고 심사하는 블라인드 심사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손종원 셰프와 3스타 킬러 셰프님의 요리 대결이 시작됩니다. 3스타 킬러님은 숯에 구워서 잘 익힌 스테이크 형식의 우설 요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반면 손종원 셰프님은 먼저 우설을 소고기하고 야채가 들어간 국물에 넣어서 압력솥에 찌시는 거예요. 그러면 풍미가 엄청 좋아진대요. 그것을 숯불에 한 번 더 구워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셰프 모두 우설이 지방이 많은 부위이니 맛이 느끼하다는 평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줄 소스를 만드는데 3스타 킬러님은 중국 사천 요리에 나오는 식재료를 섞어서 만드시고 손종원 셰프님은 트러플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찐 우설 국물 있죠? 그거에 섞어서 졸여서 소스를 만드시더라고요. 3스타 킬러님은 굉장히 심플한 방식이었고 손종원 셰프님은 엄청 손이 많이 가는 복잡한 방식이었어요.
이제 심사 받으려고 눈을 안대로 가린 심사위원들에게 요리를 대접하게 됩니다. 먼저 3스타 킬러님의 요리부터 심사하는데요. 녹진한 우설을 완벽하게 구웠고 사천 식재료를 사용한 소스로 느끼한 맛을 눌러주는 요리였다고 평가했는데요. 다음으로 손정원 셰프님의 요리 심사가 이어집니다. 우설의 식감이 너무 부드럽다고 말하면서 둘이 너무 다른 스타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요리의 승자가 결정되는데요. 승자는 백수저 손정원 셰프였습니다. 역시 스타 셰프님의 벽은 높았습니다. 다음은 백수저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사찰 음식과 이를 어떠한 마음으로 만드는지 소개 인터뷰가 쭉 이어지면서 선재 스님이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흑수저 뉴욕에 간 돼지곰탕님이 상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식재료를 선택하는데 사찰 음식이 고기를 쓰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기에 식재료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지는 않고 사용 가능한 식재료가 있는 지역만을 별도로 미리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가평이었는데요. 여기 식재료는 가평 잣이었던 거예요.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데 먼저 선재 스님은 잣을 곱게 갈아서 물하고 소금만 넣어서 국물을 만들고 제철 야채를 갈아 밀가루 반죽에 넣고 면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옹심이도 넣어서 잣국수를 만드셨습니다. 반대편의 돼지곰탕님도 잣을 쓰시는데 대결에서 공정하기 위해서 자신도 오신채를 쓰지 않고 사찰 음식 형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 야채들을 잘게 썰어서 볶고 그 위에 된장국으로 간을 맞춘 요리에 잣을 곱게 갈아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볶은 야채와 잣 소스가 들어간 샐러드 같은 요리를 내놓으셨어요. 이제 심사위원들이 드시고 평가를 하시는데 먼저 잣국수는 너무 맛있다고 호평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잣 샐러드를 드시는데 재료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것도 맛있다고 호평을 하시는 겁니다. 둘 다 맛있으니까 두 심사위원들이 평가 내리기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이제 투표가 끝나고 생존자를 발표하는 순간 빠바밤 하면서 3화가 끝나게 됩니다. 이야, 너무 재밌습니다. 백종원 대표님의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의 자체가 주는 재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참가자들의 음식들을 보는 즐거움과 숨막히는 대결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냉철한 평가까지 들으며 생존이냐 탈락하냐의 긴장감까지 전달하는 아주 버라이어티한 요리 예능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스토리까지 부각되어 감성적인 부분도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참가자분들이 더 강력해지신 것 같아요. 사찰 음식 명장을 언제 만나보겠냐고요. 또한 식재료 고르는 방식이나 거대한 스튜디오에 돈도 많이 쓰고 프로그램의 외형이 업그레이드된 기분입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봤고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재밌습니다. 추천드려요. 흑백요리사 시즌2는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보실 수 있고요.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에 첫 공개가 되어서 지금 1화부터 3화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에 두 번째로 4화부터 7화까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총 13화까지 순차적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흑백요리사 시즌2 스포일러 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